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민족문화의 발달 문화 파트를 공부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사 이제 파트별로 정리하셨는데 이번 시간은 문화입니다. 자, 문화가 가장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그동안 보셨던 유물이나 유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봤던 사진들, 유물, 유적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고대의 문화 첫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자, 고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로 이어지는 남북국 시대까지인데요. 자, 여러 개의 유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유물인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내용, 문화 파트에서 교육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당시의 학문과 사상, 종교를 살펴볼 텐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모두 다 같은 종교를 믿었습니다. 바로 불교를 믿었고요. 학문, 교육도 이루어졌는데요. 자, 당시의 교육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학교 이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는요. 소수리망 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태학. 자, 태학은요, 여러분 수도에 만들었던 학교고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유능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고, 자, 백제는요, 여러분 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유능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오경박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박사 제도를 통해서 유교 경전과 기술학 등을 가르쳤고요. 또 한문 문장을 기록했다는 거, 사택, 지적, 비문도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라 시대에는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는 흔적이 비석에 적혀 있는데요. 자, 이 비석은 바로 임신서기석. 그래서 당시에 이 임신서기석을 보면은 두 청년의 맹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신라도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모습은 통일신라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유학교육은 삼국시대 통일신라로 나누었는데, 자, 먼저 삼국시대는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학교를 만들었고 박사제도가 있었고 비석의 내용까지 새겼다? 당연히 당시에 유학을 배웠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다 밑줄 하나 그을게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유교적인 가르침을 공부했는데요. 충과 효, 신, 그러니까 당시의 유학교육은 무엇을 장려하는 도덕적인 규범을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이었고 통일신라 시대의 유학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통일신라는 여러분 신문왕을 기억하셔야 되죠. 신문왕 때 전제왕권 강화. 자, 이때 유학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바로 국학.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고요. 또 신문왕은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육두품을 대거 등용합니다. 육두품이 바로 유교적 학식을 갖춘 사람들. 그리고 원성왕 때도 유학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 실시했는데요. 자, 밑줄 그을게요. 바로 독서삼품과. 자, 독서삼품과는요. 유교 경전을 읽고 그 내용을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삼품과라고 부르는데 큰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유교를 보급하고 유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먼저 유학교육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리.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발해의 모습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발해도 여러분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있었어요. 교재에서 밑줄 그어주시면 되는데 발해는 학교 이름이 무엇이다? 주자감. 자, 나중에 고려시대 가서 학교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기억하시고요. 자, 이 주자감에서는 누구에게 교육을 했냐? 귀족 자제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 경전을 교육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삼국시대의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역사책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삼국시대에 역사책을 만든 이유는 하나,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책을 기록하는데, 자, 교재에서 여기에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여 백성들의 충성심을 모은다. 자, 한마디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것이 충성심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건데, 자, 당시에 만들어졌던 역사책 이름 정도만 적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구려 때는 6위, 이문집의 신집 5권. 영양왕 때 이것을 만들었고요. 자, 백제는요, 고흥이라는 사람이 서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가 바로 근초고왕 때. 그러니까 백제는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죠. 가장 잘 나갈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이런 역사책을 만들었고, 자, 신라시대 때는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삼국시대의 역사책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역사책을 만들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다양한 문서나 서적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통일신라에서는 학자들 이름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김대무는요, 2개의 책을 썼는데요. 화랑세기와 고승전이라는 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육두품 유학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신라의 사회제도에서 배웠던 신분제, 골품제 기억하죠? 자, 골품제는 고위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누가? 육두품이. 그래서 당시의 육두품은 학문이나 종교 활동에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자, 이때 대표적인 육두품 유학자 출신 대표적으로 최치원이 있고요. 자, 그 사람은 유학생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육두품 유학자는 먼저 강수와 설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사람은 바로 최치원이죠. 최치원도 이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치원의 경우는 당에 가서 그 당나라의 과거 제도에 합격을 합니다. 빈공과.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제 관리가 되었는데, 자, 최치원은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치원도 육두품 출신 도당 유학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밖에도 발해도 당의 빈공과에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요 내용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신라와 발해 모두 당나라와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으로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불교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불교하면 삼국시대의 국가 종교죠. 그런데 삼국시대에 왜 이 불교를 받아들였냐? 그 과정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삼국시대에는요,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 옆에 적어볼게요. 왕권을 강화하는 왕즉불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통일신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종교를 믿는다면 이야기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즉불 사상을 통한 민심 통합을 이루고자 했는데, 자,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시대의 불교 수용 과정이 다릅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는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았는데요. 고구려는 누구죠? 소수리망 때. 그러니까 소수리망이 이제 4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거는 몇 세기다? 이제 4세기부터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백제는 누구죠? 침류왕. 중국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라는 조금 달랐어요. 신라는 여러분 고구려가 전해줍니다. 고구려를 통해 전래. 그런데 처음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죠?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쳤다.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신라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자, 고구려를 통해 전래된 불교는 누구 때 공인되었다? 법흥왕 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때 사건 2차 돈의 순교 이 1화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의 불교는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과 왕권 강화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 이러한 불교는 신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신라의 경우는 옆에 신라라고 해서 따로 적을게요. 불교식 왕명, 법흥왕, 진흥왕, 뭐 이러한 왕명에도 영향을 줬고요. 또 신라시대 청소년 수양단체 화랑도가 있죠. 화랑도의 가르침, 세속 5개 역시 불교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는 신라시대에 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신라는요, 일단 왕즉불 사상과 불국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 교리, 왕즉불, 뭐 미륵불이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불국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신라를 통해서 불교는 꾸준히 발전했고요. 통일신라 시대에 찬란한 불교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교만 있었냐? 여러분, 종교는 도교도 있었어요. 자, 도교를 잘 몰라요, 우리가. 도교는 쉽게 갈게요.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가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는 노자가 창시를 했죠. 그런데 이 도교는 무위자연,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교리인데, 자, 도교는요, 당시에 산천숭배 그리고 신선사상과 융합해서 어느 사회의 전례가 되냐? 귀족 사회의 전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교리가 이제 함께 연결이 되면서 당시에 도교는 다양한 문화재를 만들었는데요. 고구려의 사신도, 현무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 대향로가 대표적인 도교 관련 유물이고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 삼국시대는 도교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이 불교는 통일신라와 발해에서 또 한 번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통일신라와 발해로 가서는 다양한 오늘날 불교 문화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통일신라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승려들이 등장합니다. 자, 원효와 의상, 그리고 고려시대 가서 의청과 진울까지 승려들이 뭐 했는지 업적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원효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거. 원효대사 해골물.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한국사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원효는요, 먼저 불교에 대한 사상적 이해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강산매령용, 대승기신론소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자, 원효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토종의 보급과 또 하나 종파 간 대립 해소를 들 수 있죠. 자, 당시의 원효는 불교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도 누구나 불교를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정토종입니다. 불교의 대중화,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정토종 보급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했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고요. 또 당시에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쟁사상을 알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의상은 이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 의상은요, 무엇을 창시했냐? 화엄사상을 창시합니다. 이제
화엄종이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 현세에서 고난을 구한다는 관은사상도 함께 강조를 했고요. 의상과 원효가 대표적인 승려니까 구분, 그리고 해초가 중요합니다. 자, 해초는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왔는데, 자, 이 해초가 지은 책이 중요합니다. 왕오 천축국전. 자, 여기서 여러분, 천축국이 어디냐? 인도예요. 그래서 해초가 인도 지역을 다녀온 기행문인데요. 얼마 전에 이 왕오천축국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고 이제 저도 가서 봤었는데 이 왕오천축국전이 한국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해초가 인도를 다녀와서 지은 인도 기행문 왕오천축국전까지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해는요.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를 믿었는데 자, 당시의 불교는 어디에서 유행을 했냐?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귀족을 바탕으로 불교가 융성했고요. 특히 문왕 때는 자기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했다. 이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시대와 이제 통일신라가 대표적으로 불교가 많이 발전했던 시대인데 자, 이때는요, 우리가 불교의 종파 대립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서는 여러분 선종이라 써놨는데요. 자, 신라 말기에는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선종이 발달합니다. 선종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불교고요. 깨달음을 중시했던 것, 그리고 풍수 지리설은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묘자리를 잘 써야 돼, 조상님. 그래야 자손이 잘 돼. 이러한 사상이 바로 풍수 지리설이고요. 자, 이 밖에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는 천문학이라든지 수학, 이러한 과학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천문학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천문학은요, 천체 관측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자, 왜 천문학이 발달했냐?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건데, 자, 이러한 농업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하나, 왕의 권위를 무엇과 연결시켜?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천체 관측이 발달했는데요. 자, 고구려는요, 대표적으로 별자리 그림이죠. 천문도가 만들어졌고요. 신라시대는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 첨성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 관측 천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1월식, 해성의 출현, 또 기상 이변 등이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당시에 선덕여왕이 만든 이 첨성대가 농사에도 도움을 주고 여왕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여러분 건축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수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학의 발달은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조형물과 관련이 있는데,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크게 많이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고분의 석실과 천장 구조, 이런 것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백제의 경우는 가장 오래된 탑이었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시의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뭐 너무 많죠. 황룡사지 9층 목탑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 석굴암의 석굴구조. 석굴암의 석굴구조는 여러분 석굴암 자체가
인공석굴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본존불상의 위치와 석실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수학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인쇄술로 넘어가는데 자, 인쇄술은 사진을 바로 보고 갈게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인쇄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하고 고려시대에 가서 팔만대장경,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삼국시대에 발견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냐?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자,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농업기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술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생활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은 당시에 사용했던 농기구와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면서 생산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당시에 사용했던 농기구, 농사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자, 고구려 먼저 볼게요. 고구려는요, 쟁기가리와 보습을 사용하면서 4세기부터 농업 생산력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백제의 경우는 여러분 한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백제는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리시설이라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수지 같은 것. 그리고 또 하나 철제 농기구 개량. 그래서 백제는 주로 무슨 농사가 발달했다? 논농사가 발달했죠. 고구려는 대부분 밭농사입니다. 넓은 평야가 적은 지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지증왕 때 무엇이 보급됩니까? 우경이 보급되면서 생산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삼국시대의 농업까지 우리는 고대의 문화 첫 번째 파트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솔직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어봤을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 핵심 정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언급했던 거, 교육기관 당연히 중요하고요. 불교 수용은 솔직히 왕들의 업적에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교를 받아들였냐, 그리고 불교는 왜 받아들였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도교는 귀족사회의 전례가 됐다. 근데 도교는요, 여러분 유물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사진은 없지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불교 사상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가 중요합니다. 원효와 의상, 해초의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정리.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대의 문화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교육기관이라든지 역사책이라든지 좀 문서적인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은 우리가 고분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사원, 절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교재에는 아쉽게 사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보셨던 거니까 사진 같은 거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찾아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교재 3번 고대인의 자취와 멋, 여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